네, 먼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라온 패트릭 번의 SNS 글입니다. 최근 선거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패트릭 번입니다. 해석을 해드리면 배후 세력의 방해 공작과 관료주의의 차단을 폭로한다 라는 건데, 트럼프는 이제 누가 자신에게 진실을 말했는지, 그리고 배후에서 누가 자신의 명령을 지연시켰는지 알게 되었다. 내부 고발자들은 조사를 미루었고 내부 세력의 방해 공작으로 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늪을 헤쳐나갈 때의 방해 공작이 나머지를 해치운 것과 같다. 네, 여러분, 이게 영어 해석이라 약간 여러분 어색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선거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최근 베네수엘라 건이나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문제, 특히 선거 문제에 대해서 직접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얼마 전에도 앱스틴 문건이 추가로 10만 건이나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할 때가 아니고 선거 문제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트윗을 올린 적이 있죠. 트루스 소셜을 올린 적이 있죠. 그래서 왜 일이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패트릭 번이라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100%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한 게 최근에 정황이나 다른 인사들을 통해서 교차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일기에도 많은 관료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미국이라는, 그리고 그 미국의 행정부라는 어마어마한 기관에서 당연하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2020년 선거가 있기 전까지 최근처럼 선거 관련한 내용은 한국은 당연하고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큰 이슈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재선하기 전까지요. 실제로 같은 해 한국 총선도 있었지만 당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말하잖아요. 무슨 정신이 이상한 취급을 당했었어요. 여러분도 꽤 오래 이런 활동을 해보신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기 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현재 트럼프 2기 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패트릭 번이 지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과 귀를 막고 일이 진전되는 것을 지연시켰다라고 여겨지는 기관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CIA가 있습니다. 여러분, CIA 하면 그냥 미국 정보국, 뭐 엄청난 정보를 가진 그런 특수한 기관 아니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좌와 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또 논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선거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 그 세력이 그러한 노른자 같은 기관인 CIA라는 기관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그냥 짧게 언급하고 시간상 그냥 지나갔었는데요. 패트릭 번이 지목한 그 인물 중에는 현재 트럼프 2기의 CIA 국장인 존 레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패트릭 번과 함께 지난 2020년과 2024년 미 대선이 어떻게 뒤에서 움직였는가를 아주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 에메랄드 로빈슨의 X 게시물을 같이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시리즈로 몇 달 전부터 다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참고할 만한 내용은 바로 29번째 글입니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24년 선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선거 제도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맞서는 창의 끝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동맹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기관도 개입했습니다. 그의 다음 큰 실수는 레클리프를 CIA 책임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이전에는 2024년 대선을 트럼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이후에 올라온 글이 바로 이 29번째 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9번째 이렇게 쭉 이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계속해서 구속이 되어 계시고 1월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로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더니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미국에서 뭔가 움직임도 없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시점을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미국이 왜 지금 이렇게 행정부 내부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뭔가 정화가 되지 않고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30번 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 사기를 보고하라는 명령을 어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레클리프를 말하는 거고요. 레클리프는 그 보고를 지연시켰습니다. 그것은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CIA는 실제로 2020년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의 증거를 숨겼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그럼 또 엥? 하는 부분이 있어요. 래클리프라는 인물이 이 증거를 숨겼는데 그 사람을 다시 임명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CIA 국장이었냐? 아닙니다. 바로 래클리프는요. CIA보다 더 높은 DNI라고 하는데 국가정보국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툴시 게버드가 있는 바로 그 자리고요. D9은요. 미국의 수많은 정보기관들, CIA, FBI, NSA 뭐 이런 기관들을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상급 기관이 바로 이 D9입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 트럼프가 일기에서 퇴임하기 전까지 이 존 래클리프가 D9 미국 정보국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메랄드 로빈슨이 주장하기를 이 래클리프가 당시에 보고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음 31번은요. J6 관련한 내용이어서 다음 32번 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CIA는 미국의 선거를 도용하는데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전 CIA 국장 존 브레너는 세르비아의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공동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래클리프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현 트럼프 2기 CIA 국장 존 래클리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물론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1기에 있었던 그 전입니다. CIA 전 국장 존 브레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영상이었는데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이 장소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메랄드 로빈슨이 밝히기를 세르비아에 도미니언 서버 시스템이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 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건물의 공동 소유주가 누구냐? 바로 CIA 국장이었던 존 브레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어떤 판에서 싸우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시각이 조금씩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 브레넌입니다. 주로 미국 정보기관 쪽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 사람 성향이 어떠냐? 주로 정보기관 사람들이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노력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미민당 쪽의 사람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 최근 앱스틴 파일로 난리가 난 빌 클린턴 당시에 중동 관련 정책 담당관이었고요. 계속해서 중동 관련 일을 하다가 이후에 오바마 때 국토안보 보좌관을 했습니다. 꽤 높은 직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CIA 국장으로 임명이 된 것은 오바마 2기 때입니다. 미국의 행정부의 장관의 인사들과는 다르게 뭐 CIA나 NSA나 FBI 같은 정보기관은 정권 교체 후에도 뭔가 남아있는 잔재들이 많아요. 고위 관료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2기 때 그걸 완전히 뒤바꾸려고 한 거죠. 실제로 이 브레너는 이 오바마 시절 인사 네트워크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이 트럼프를 아주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비판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뭐 이런 많이들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트럼프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그래서 결국 트럼프도 이 브레넌의 보안 인가를 박탈하기도 했었고요, 대응으로.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우연이라고는 전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세르비아의 그 서버, 데이터 센터의 공동 소유자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미국 정치나 국제 정세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CIA 전 국장 존 브레넌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유출된 이메일 사건인데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에 막 캠페인하고 그럴 당시에 정보기관 수장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입니다. 존 브레넌이 마이클 모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마이클 모렐도 이제 전 CIA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CIA 국장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좋습니다, 마이클. 내 이름을 명단에 추가해 주세요. 좋은 계획입니다. 저에게도 서명 요청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메일인데 그러니까 마이클이 브레넌에게 보낸 메일에 답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메일에 답장을 했느냐? 바로 이 메일입니다. 이 명단에 당신의 이름을 추가해도 될까요? 오늘 리언, 그리고 수 고든, 제이 존슨, 조지, 리사 모나코, 그리고 마이클 로저스, 전 국가안보국 국장입니다. 마이클 로저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댄 고츠, 그리고 전 하원 정보위 위원장인 마이클 로저스, 그리고
톰 버서트의 추가도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정보기관 경력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있을 토론 동안 캠프 측, 여기는 이 바이든 캠프를 말해요. 캠프가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를 몰아세울 수 있는 토킹 포인트, 논거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마이클이 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토론이 있기 전 이야기예요. 바이든이 트럼프를 몰아세울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에 너도 참가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바로 바이든의 아들입니다. 헌터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완전 정상이 아니에요. 이 헌터가 노트북이 고장났대요. 근데 수리점에 이걸 맡겼습니다. 근데 그 수리점에서 노트북에 있던 사진들과 자료들, 이메일 등을 유출을 한 겁니다. 이 자료에 바이든 일가의 해외 사업 관련해서 비리 의혹이 있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말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당시에 트럼프 캠프가 이걸 두고 이제 물었죠. 당연히 바이든의 부패 증거니까 대대적으로 이걸 가지고 캠페인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이것을 두고 이제 바이든에게 약점이 생긴 거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몰아가려고 계획을 했냐면 이것이 러시아의 공작이다 라는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이 정보기관 수장들이 모여가지고요. 트럼프 일기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만 하면 러시아. 심지어 그 러시아 게이트로 탄핵까지 당할 뻔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게이트의 진실이 요즘에 좀 드러나면서 이제 정식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시 2020년 재선 도전 때도 이러한 프레임으로 엮었었고요. 그래서 전직 CIA 국장인 마이클 모렐과 존 브레넌 등 무려 51명의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뭐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냐? 이 노트북 사건은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조작한 정보 공작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든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성명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정보기관 50명이 이거 지금 러시아 공작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너는 왜 이거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런 공격을 하느냐, 너 러시아랑 관련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했었어요. 참고로 이 이메일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이 판이 지금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그 내용이 지금 또 2025년에 회자가 되고 있고요. 존 브레넌, 존 레클리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대선 시즌이 아니지만 저는 사실 대선 시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선거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절호의 기회가 지금 트럼프 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묻힐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다시 대통령을 어떻게 이만한 인물이 다시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평생 묻힐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아무튼 1월을 앞두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어제 여러분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젤렌이랑 회담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것만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확인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 성명을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뭐 당연히 비공개로 오간 내용이 더 많았겠죠. 근데 일단 공개적으로 나온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젤렌이 먼저 평화 계획이 90%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안보 보장은 100% 합의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15년짜리 안보 보장안을 그 우크라 쪽에 제안을 했는데 뭐 이걸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이제 젤렌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젤렌 몫이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압박을 한 게 뭐냐면 너네 이거 안 받아들이면 이제 지원 끝이다. 미국의 지원이 끝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보 보장은 100% 합의되었습니다. 라고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를 방문을 해서 그 의회에서 연설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으며 어쩌면 극도로 근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빠그라졌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나온 내용은 많이 근접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쪽과 대화한 이야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 이 러시아도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다음 젤렌이 우리는 투표에 논의했고 그것을 계획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 국민 투표를 말하는 거예요. 국민이 모여서 이거를 끝내자 말자 결정하는 그런 국민 투표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 측이 다시 한번 몇 주 안에 추가로 접촉을 할 것이고 이르면 바로 또 내일 접촉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이 영토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고 지금 합의를 안 하면 더 많은 영토와 더 많은 인명을 잃을 것이다. 그를 감수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또 하나가 추가됐는데 뭐냐면 이 우크라 안보 보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젤렌은 미국이 직접 나서서 나토는 가입하지 못하는 거 이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식으로 좀 안보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의 대부분을 맡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살짝 빠져나가면서 이건 좀 끝내면서 책임은 유럽한테 미루는, 그러니까 돈 드는 건 유럽한테 미루는 이런 식의 약간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간에 회담은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이 패트릭 번의 내용과 그리고 이 우크라 쪽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만 여러분 지금 또 연말이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시각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홈 가시면 더보기가 나오는데 더보기 클릭하시면 멤버십 가입 링크가 나옵니다.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